오늘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어린 시절 이혼을 하는 가정, 한 가정이든 아닌 가정이든 자녀에게 5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남들과 연결되는 법입니다. 반딩이라고 말하죠. 이 남들과 연결되는 법을 건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친밀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노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굉장히 노라는 단어를 잘 말하지만 그것은 물건에 대한 것 이런 것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노를 말하라고 할 적에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법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래? 그냥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먹을래? 사과 주스를 먹을래? 우유를 먹을래? 선택권을 주면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실패와 갈등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완전주의자가 실패했을 경우 그 수치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적에 지나친 수치감을 조장하지 말아야 되고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다음 방향에는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배워야 될 것이다. 실패와 갈등을 처리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감추도록 가르치게 되면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에 있어서도 권위를 소심함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라든가 복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 관리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던지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당연히 말해야 됩니다. 분노했을 경우 먼저 말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화났다라고 왜 화났는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것을 말로 표현하지게 받아들이시는 어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좋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분노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분노했을 적에 그것을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또 한 번의 그 분노 관리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실들을 이혼한 가정이든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든 어린이는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가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법에 있어서 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때 I am vine이라고 말한 그 vine입니다. 첫 번째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자기 부모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부모는 이혼해서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데리고 그 신앙 교육을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에 들고 다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십자가를 보호막으로 쓰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인터널 컨디션입니다. 의료나 영양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주사 맞추고 때에 따라서 치과 가야 되고 안과도 가야 되고 안경도 바꿔줘야 됩니다. 신발도 바꿔줘야 된다. 먹는 음식도 그냥 맨날 똑같은 시리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골고루 줘서 잘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킹 위드 피플입니다. 제2의 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그렇게 폐쇄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도 그 폐쇄성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남들과 연결되는 법도 잘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지 그룹은 생명줄입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나도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엑스터널 컨디션입니다. 학업이나 친구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수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아무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나치게 그 친구를 지배하든가 이용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친구한테 비굴하게 또 아부하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아닌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편한 환경들을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일한다, 변화가 이제 일상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바꾸지 않는 환경을 말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여기 있을 것이고 엄마 아버지는 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이것은 부모의 문제지 너의 문제는 아니고 부모를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이고 학교는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고 친구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바꾸지 않은 환경을 얘기해 주어야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는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옛날처럼 그 크리스마스에는 쿠키를 구울 수 있고 과자를 먹을 수 있고 그 크리스마스에 디즈니랜드 간다라 이런 약속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계속하는 그 지속성에 대한 약속들을 해줄 적에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한테 얘기해야 된다. 너무 어리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이에 맞도록 질문이 일어났을 적에 대화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린이는 쓸데없는 환상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고 남들로 인해서 잘못된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릅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어린이한테 그대로 직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혼에 대한 감정의 곡선을 겪고 있다면 그 감정의 곡선은 그 아이에게 그대로 흡수되고 그것은 나중에 아이에게 발달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PJ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서부터 성인까지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 발달되지 않다면 다른 부분이 저절로 그것을 넘어서 스킵해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과정을 들고 다음 단계에도 또 지연되게 발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세에서 0세까지는 그렇게 모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은 대체하는 양육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3세에서 6세까지는 수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치심은 늘 배우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아이는 벌써 매니플레이션,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디즈니랜드에 언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아이는 버림받는 감정이 가장 무서운 감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늘 상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그 매니플레이션 외에 배우는 것이 권위가 깨졌습니다. 선생을 만나서 얘기할 적에 유연아 너는 나의 선생이 아니야. 너는 나의 부모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당신은 내 선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과 부정이 함께 섞여져 있어서 부모가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6세에서 10세까지는 학교에 다니게 되고 세상에 굶게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에 감염되기 쉽고 동료 집단의 어린이와 비교하고 당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바꾸는지 친구나 이사, 경제적인 문제에 더 민감하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와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세에서 6세까지는 버림받는 감정이 가장 무서운 감정이라면 6세에서 10세까지는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감정이라는 거, 자존감이 완전히 뭉그러지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세까지 어린이 중에서 부모가 싸움을 하면 민감한 어린이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혼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10세에서 10세까지 어린이가 겪는 감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10세에서 12세까지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분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는 이중의 감정을 겪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른도 이중의 감정을 겪게 되면은 처리하기가 힘든데 아직 감정을 처리하기도 어린 나이에 이중의 감정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설명을 하시고 여전히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 한쪽을 더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이때는 부모의 이혼보다는 자기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또 마약이나 성문제라든가 도박이나 음주라든가 나쁜 친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누가 마약을 하는지, 누가 도박을 하는지, 누가 성문제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시는 것이 자녀한테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눈으로서 그들에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들은 절대 그것을 부모와 더 얘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8세 이후에는 부모의 이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한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18세가 되면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는 나는 이제 내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정서적인 이혼하신 분들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학업을 계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학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적에 그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장에 필요한 그 도구들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의 생활들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향 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이 나이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이혼의 후유증을 지닌 성인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인 아이는 엮이는 가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 중에는 그 질병이라든가 부모 사이 지나친 권위라든가 통제라든가 도박이나 음주도 있지만 이혼은 더 많은 엮이는 가정이 자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냐면 첫째, 돈은 사람과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늘 파트너를 바꾸든가 그 결혼하기 전에 약혼해놓고 파혼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인 것이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과 사랑은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신뢰하고 인간관계에서 항상 야근 관계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반딩이 친밀감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린 시절을 너무 일찍 작별하고 어른 같은 아이로 성숙해 버립니다. 어린 시절을 충분히 자라고 양육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의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빨리 끝나버리고 성인의 역할들, 어머니의 역할들, 형의 역할들, 도와주는 역할을 또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파트타임 부모입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진 부모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혼은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부모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또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고 자녀까지 따라오게 돼서 그 혼합된 가정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행히 또 혼합된 가정에서 그 다른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항상 사랑에 금지려 있고 가정의 그림자를 찾아 헤맵니다. 만날 적마다 우리 어렸을 적이 어땠는지라는 추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 성적인 그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남자들에게 더 빨리 그 연애라든가 이런 성문제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것을 안 하고 학문을 하든가 인생이 다른 것으로서 지나치게 그 자기 방어를 하든가 하게 될 것이고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감정이 마비돼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환상이라든가 도피를 택하기 때문에 음주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을 또 남은 날들이 더욱더 불행하게 시작하게 해서 몇 번의 결혼을 되풀이하고 또 다시 성인이 되고 그 50이라든가 60이 넘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문제를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가정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성인 아이가 되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꼭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담 가시면서 그 전에 이혼에 따른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엮이는 가정에 자기 가게 될 패턴을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잡붙여지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혼한 자녀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가 또 그 중간에 결혼의 상대자가 친밀감을 무조건 사랑으로서 그를 케어주신다면 또 어른들이 무조건 사랑으로서 그를 키워주신다면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을 우리가 치유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장의 자료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커다란 상처이지만 또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은 그것을 부모라든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특별히 어린아이 시절에 그것들을 이해해 준다라면 그들도 다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의 값은 이렇게 자녀에게는 말할 수 없이 비싼 값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자녀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